나이가 들수록 남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는, 지금 내가 너라면 자꾸 나에 대한 얘기가 돼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역설적으로 없어지는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이 들어서 평판을 떨어뜨리는 세 가지의 1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헛소리 되게 많아요. 근데 다들 잘 들어주세요. 왜냐?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얘기하다가 누구누구의 학파에 무슨 이론 때문이어야 하지 않더라도 그거다 근거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말도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해주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보여주는 게 아니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만약에 어떤 분이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차도 조그만 거 타고요, 명품도 걸치지 않고, 그럼 우리 그 사람이 부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보이는 거로만 보게 되고 말로만 하게 되는 거지, 그분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이 들어서 평판을 떨어뜨리는 세 가지의 1번,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 나의 입장에선 관심과 걱정이에요. 문제는 잔소리를 계속 하게 된다는 거는 내 잔소리를 듣게 되는 나보다 좀 젊은 분들이 됐건 내 자식이 됐건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할수록 평판은 떨어지지요. 그래서 슬퍼져요. 나는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고자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이쁨을 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잔소리를 할수록 상대방은 나를 점점 싫어하게 돼요. 평판을 떨어뜨리는 2번,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너무 젊으셨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편이 바람피고 술도 먹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계속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도 알아요.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엄마가 계속 만날 때마다 아빠 욕을 하고 아빠는 만날 때마다 자기 욕하는 엄마 욕을 하고 듣는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보면은요, 자식은 진짜 질려버려요. 그런데 이게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모임에서도 그래요. 어느 모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연령대만 있는 모임도 있지만 연령대가 다양한 모임이 있거든요. A 위원님은 만나기만 하면 B 위원님 욕을 해요. B 위원님은 만나기만 하면 A 위원님 욕을 해요. 그러면부터 집단으로 평판은 나빠져요. 나이가 들수록 남이 험담을 하면 안 돼요. 또 험담이 아니더라도 진짜 죄송하지만요, 아프니까 얘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식도 아니고 처음 보는 남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너무 내가 힘든 얘기 그런 것만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동정을 사지만요, 나중에는 계속 그 얘기를 들어드리는 사람들이 질려요. 세 번째 평판을 떨어뜨리는 거는 내가 어렸을 때는, 과거에는, 지금 내가 너라면, 넌 지금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말투예요. 이 말들은 적어 놓으시고요, 사전에서 빼버리셔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AI가 진짜 발달하게 돼서요, AI 스마트폰을 계속 켜놓고 있잖아요. 특정 말을 할 때는 AI가 알람이 울렸으면 해요. 그러면 그 말을 안 하게 되겠지요. 왜냐하면은 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나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는 공감을 해줬으면 하지만 공감을 자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타인에 대할 때 누군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집안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도움이 안 되면은 저는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은 낮아져요. 결국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세계가 다양성을 접하고 이용해야 되는 세계이면은 나는 다른 것도 이거 많아져요. 그러다가 그게 줄어들게 되면은 남게 되는 게 외모하고 재산이라든가 지위를 제외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필요한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게 청소년들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도대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외모가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대, 40대 되게 되면 삶이 넓어져요. 그것도 눈이 트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쟤네 집이 잘 살아봤자 그 돈 나한테 줄 거 아니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무리 제가 예뻐봤자 일하거나 학교에서 발표하고 팀 미팅 해야 되는데 제가 아름답고 잘생겼다 그래도 팀 미팅이 잘 돼요? 그러니까 다른 가치를 알게 돼요. 결국 우리의 삶이 넓어지고 풍요해질수록 우리는 다양한 가치들, 돈과 외모 말고도 다른 게 중요하다는 게 있게 되거든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시 이렇게 좁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이어서의 어떤
편견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어떤 어르신이더라도요, 굉장히 넓고 다양한 삶을 계속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계속 다양한 거에 대한 가치를 줘요. 내가 만약에 계속 젊은 사람들이랑 일을 해서 재산도 불리고 봉사단체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르신은 봉사단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한 마음이 능력의 기준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나 너희 집 뭐하니 어디 사니가 기준이 안 되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모든 어르신이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게 되고 모든 중고등학생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은 어르신들한테 제공하게 되는 삶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넓은 분야에서 서로 능력을 표하게 되고 그거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거를 접하게 되지 않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면서 외모를 별로 가꾸지 않게 되는 건요,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성숙한 태도예요. 가끔 텔레비에서는 50대, 60대이신데 30대처럼 보인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는데 억지로 나이 안 들어 보이려고 하고 말투 보이고 뭐하고 할 때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면 좋은데 왜 저럴까 하지요. 나이가 드시면서 굳이 억지로 다이어트하고 날씬해 보이느니 그냥 고혈압 약 먹고 당뇨약 먹고 고지혈증 약 먹으면 어차피 90살까지 살긴 똑같대더라. 남 신경 쓰지 않고 외모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살아야지. 오히려 성숙된 태도예요. 나이가 드니까 야, 내가 어느 정도 집안도 이 정도 이루고 아이들도 성공하거나 자신감이 생겼어. 옛날처럼 남들이 나 무시할까 봐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화장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 염색도 안 할 거야. 자연스럽게 다녀. 그거는 굉장히 성숙한 태도가 되지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게 되는 거지.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마음만 우울해지는 게 아니고요, 온몸에 전부 기운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하러 가는 것도 귀찮아요. 머리 감는 것도 귀찮아요. 화장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이 있어요. 우울증은 영어로 디프레션인데요. 디프레션이 아닐 때는 보기 좋게 화장을 해요. 디프레션이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화장이 일종의 무기가 돼요.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진하고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화장을 해요. 본인은 그래야 밖에 나가요. 그러나 그분들은 얘기하시지요. 이렇게 해야지 기분이 리프레시 되는 것 같아. 물론 그게 마스크가 되고 전투복이 되기 때문에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울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디프레션이 될 때 오히려 명품을 많이 사요.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디프레션이 됐을 때 더 화려하게 입고 가요. 그러다 그러다가 보면은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오히려 남들은 왜 저러시지 하고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를 가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성형수술이에요. 우울증일 때는 성형수술의 예후가 안 좋다고 나와져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이 아닐 때 내가 요 부분만 요만큼 고치면은 참 내가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성형수술은 85%에서 자존감을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톡스로 주름을 갖다 좀 없애든가, 눈가 내려오시는 거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사실. 안검하수 좀 없애시고 눈만 이렇게 또렷해지시잖아요.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요. 나의 입장에서는 남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관심의 내용이 자꾸 나에 대한 얘기가 돼요. 그러다가 보면 역설적으로 피하게 되죠. 사실 내가 오히려 남의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바라면요, 내가 해야 되는 관심은요, 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내가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남을 편하게 해주고 남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관심은 내 주위에 젊은 분이 있어요. 그 젊은 분이 잘생겼든 잘생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잘생겼네. 키가 작지만 않으면 키가 크네. 살이 찌지만 않았으면 몸이 좋아.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관심과 존중을 받고 싶어서 자꾸 왕년에 나는 이랬어. 난 이렇게 훌륭해. 내 생각은 이렇게 훌륭해. 하면서 자꾸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고 상대방 사람들한테 자꾸 호의를 베풀어 주는 쪽으로 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나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줘. 또 나에 대해서 힘든 걸 얘기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줘 하다가 보면은요,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피하게 되고요, 어쩌다 걸려드는 한 사람한테 아주 집중 포화를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부터 질려서 자꾸 피하게 되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역설적으로 없어지는 슬픈 일을 당하게 돼요. 사이가 더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있어요. 사이가 멀어요. 날 존경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사이가 나빠지지 않다가 보면은요, 우연한 기회가 생겨서 우리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데 자꾸 호감을 갖게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나에 대해서 싫어지고 귀찮아져요.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는 거고요.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쉬운 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요, 충동적이고 마음이 급한 분은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이 원치 않을 때 원치 않는 만큼 해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해주고 나서 도대체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면서 대가를 바라니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서 더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남한테도 너그럽고 나한테도 너그러워요.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I'm okay, you are okay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한테도 관대하고 너한테도 관대하고. 두 번째는 I'm okay, you are not okay예요. 난 맞고 넌 틀렸어. 최악이지요. 점점 평판이 안 좋아가져요. 그 다음은 I'm not okay, you are okay예요.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요? 삶이 피곤해져요. 항상 난 틀렸고 쟨 맞는 것 같은데 하다가 보니까 비굴해지고 삶이 피곤해져요. 우리가 영웅전이나 위인전이나 드라마에서는 멋지게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최악인 삶이 I'm not okay, you are not okay예요. 나한테도 인색하고 너한테도 인색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삶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싫어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져도 돼요. 나도 꼭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 없어요.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대신 상대방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야지 계속 잘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혔다고 하더라도요, 나이 드신 분이 얘기하고 그러면요, 젊은 사람이 말 자르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 그냥 막 나가는 경우는 영화에만 나오고 뉴스에만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들고 어느 정도 지위도 있는 사람은요, 아랫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서 싫은 척을 못하기 때문에요, 반대로 상대방이 질릴 때까지 말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 맞다고 얘기하는 건데 상대방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를 갖다 계속 내가 얘기하고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은 I'm okay, you are not okay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게 되는 건데,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는 굉장히 훌륭해. 그러나 네 나이 때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은 절대로 그게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한데요, 돈이에요. 진짜 이런 슬픈 분들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자식한테 몰빵해요. 엄청나게 과외 많이 시키지요. 근데 과외 많이 했다고 성적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근데 자식들이 과외해서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 그러면요, 고마워해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그냥 몇 억을 과외에 쏟아 부었는데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 모든 부모의 정성에 대해서 자식들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요, 뼈 빠지게 공부만 시켰고 공감도 못 해주고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거 맨날 공부하던 엄마 아빠였다고 하면서 원망만 해요. 그러면서 40대쯤 됐을 때 나 엄마 아빠 공부만 하라 그래서 내 인생 망쳤는데 나 이제 회사 좀 나와서 차려봐야 되겠어 하면서 돈 빌려달라 그래요. 어렸을 때 또 나이가 들어서 착한 부모님들은 맞아, 공부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하라 그래서 얘 인생 망쳤으니 한번 믿어줘야지 하는데요, 사업도 잘 안 돼요. 부모 노후자금도 전부 다 깎아먹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잖아. 힘든데 진짜 힘들어서 생활비 좀 보내다오 하면은요,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자식들 딸한테 얘기하면은 사위가 딸한테 눈치 줘요. 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며느리가 눈치 줘요. 그러면 삶이 비참해져요. 어떤 의미에서 돈에 못지않게 건강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은 간병인 있으면 된다 그러지만요, 나이가 80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공직에도 있으시고 회사에서도 간부까지 하신 분들도요, 의사가 얘기하면은 멍하게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가 부자여도 간병인이나 운전기사가 해줄 수 없는 일이 생기지요. 그러나 충분히 돈의 여유가 있으면 자식한테 신세 안 지게 되지요.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 어느 정도 집도 있고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용돈을
보내달라 그러시나 생각하지만 자녀한테 경제적으로 기대야 되고 병원 치료비를 자녀가 해결해줘야 되는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힘든 게 아니라요, 그 부모님들의 미안함과 후회와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요. 그래서 돈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자녀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만 도움을 줘야 돼요. 공부가 아직 때가 안 된 자녀한테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 너무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50대 60대이신 분들, 미안함 때문에 자녀한테 사업자금 주지 마세요. 사업은 진짜 죄송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자영업의 3년 생존율, 우리 자식만 예외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이 드셔서 65세 70세 되시잖아요. 예금이 한 3, 4억 있어도요, 생각하게 되세요. 야, 이 3억 갖고 앞으로 30년 살아야 돼. 1년에 1억이야. 그러면 한 달에 800만 원이야. 그런데 이거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뭐라도 벌어야 되지 않겠어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투자해서 날리시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돈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 불행하지 않고 자녀한테 미안함을 갖지 않고 살려고 그러면은 첫째가 돈이 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건강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가 보니까요, 부모님한테 도움 많이 받는 자식이랑 부모님을 많이 도와주시는 자식이 달라요. 부모님은 달라는 자식한테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착한 자식한테 많이 부탁하게 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말년이 지옥이 돼요. 도와주는 자식한테 많이 주시고요, 달라는 자식한테 달라는 대로 주지 마세요.